쓸모없는 것. 한양 기방 앞에서 매질당하던 여인 하나를 바보 머슴 복돌이는 3년간 모은 전 재산 5냥을 털어 사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남긴 핏덩이 아기까지 떠맡게 된 날, 마을 사람들은 그를 2번 죽은 바보라 비웃었지요.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그 아기는 10년 뒤 조정의 문서 한 장을 들고 복돌이 앞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바보의 선택은 무엇을 되돌려 받았을까요? 조선 후기 머슴 한 해, 세경이 2~3냥이던 시절, 3년 모은 5냥은 집 한 칸에 가까운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기생 하나를 구한 것도 모자라 그녀가 남긴 아기까지 맡아버린 바보 복돌이, 장터의 비웃음, 관원의 수색, 피투성이가 되어도 아이만 품었던 10년의 세월이 어떻게 단 한 장의 양인 문서로 되돌아오는지 기록에 적힌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한 번의 선행이 2번의 보은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는 머슴 고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인 신분이었지만 제 땅 한 뙑이 없어 남의 집 행랑채에 몸을 붙이고 새벽부터 밤까지 주인집 일을 도맡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연봉 3경이었는데 한 해에 엽전 2냥에서 많아야 5냥 남짓이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3년을 모아야 겨우 5냥이었고 그 5냥은 쌀 한 섬값, 머슴에게는 평생의 전부이자 장가 미천이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에 복돌이라는 젊은 머슴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쓸모없는 것이라 불렀습니다. 말이 어눌하여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입술을 2번 달싹였고 걸음은 느렸으며 손끝은 굼떴습니다. 그러나 복돌이는 주인집 소가 새끼를 낳는 밤이면 짚을 깔고 제 옷을 벗어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그가 3년을 꼬박 모은 세경이 바로 5냥이었습니다. 어느 봄, 복돌이는 주인의 심부름을 마치고 난생 처음 한양 구경에 나섰습니다. 종로와 관철동 일대, 기방이 질비한 거리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복돌이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기방 뒷마당에서 한 여인이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월선, 관의 매인 광이었습니다. 저고리 고름이 풀어져 어깨가 드러나 있었고 등짝에는 회초리 자국이 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몇 올이 땀에 젖어 뺨에 달라붙었고 입술 끝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월선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흙바닥에 2 손을 짚고 떨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어눌한 입이 달싹였습니다. 그는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헝겊에 꽁꽁 싸맨 엽전 꾸러미, 3년을 모은 5냥이었습니다. 이걸로? 저 사람, 때리지 마시오. 기방 주인은 눈을 부라리다가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엽전 5냥이면 월선이 하루 맞는 매를 물을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주인은 엽전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회초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뒤 복돌이가 빈손으로 고을에 돌아오자 장터가 들끓었습니다. 3년 모은 돈을 한양 기방에 다 갖다 바쳤다지? 저 바보가 2번 죽은 바보일세. 사람들은 복돌이를 둘러싸고 손가락질을 하며 웃었습니다. 복돌이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전 바보라고 놀림받았지만요.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요. 당신이 매 맞고 사는 건 사람답지 못한 거였어요.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월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그치지 않던 그 시절, 조선의 기생이란
결코 가벼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생은 크게 광의와 사기로 나뉘었습니다. 광의는 관에 소속된 공천, 공쨘이었고 사기는 개인에게 매인 사천 시잔이었습니다. 한번 기적지지의 이름이 오르면 종모법에 따라 그 딸 또한 기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미의 그림자를 딸이 평생 끌고 가야 하는 굴레였던 것입니다. 월서는 본래 그런 집안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약방을 열어 병자를 돌보던 의원이었고 가문은 비록 기울었으나 양반의 끝자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겨울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 따라 대역죄인의 처자식은 관노비로 강등되었고 어린 월서는 그 길로 기적에 올랐습니다. 연좌의 그물은 촘촘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곧 딸의 살갗의 낙인이 되어 박혔습니다. 그러나 월서는 아버지의 서한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약초 이름과 맥을 짚는 법, 침자리의 위치를 어깨너머로 익혔습니다. 기방의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몰래 약초를 말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첫날 아침, 월서는 물동이를 이고 마을 공용 우물로 갔습니다. 안악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기생년이 어디 감히 우리 우물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발로 찼습니다. 동이가 깨지며 물이 튀었고 월서는 무릎을 꿇은 채 조각을 주었습니다. 우물은 마을의 경계였습니다. 그 물을 뜨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선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포도가 들이닥쳤습니다. 복돌이에게 돈을 꾸어준 빚쟁이였습니다. 몽둥이를 든 장정셋이 살인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복돌이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우통을 벗은 어깨 위로 흙이 말라붙어 있었고 두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월선이한테는 손 못 댄다. 짧게 말했습니다.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복돌이의 왼쪽 이마가 터졌습니다. 피가 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몽둥이가 옆구리를 찍었습니다.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돌이는 무릎이 꺾였지만 문턱 앞에서 버텼습니다. 최포도가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바보놈, 죽어도 싸다. 그해 여름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열이 끓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의원은 읍내에 있었고 부르러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약초 바구니를 들고 집집을 돌았습니다. 갈근과 시오를 다리고 황련을 빻아 먹였습니다. 사흘 만에 열이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우물에서 물동이를 걷어찼던 안악이 제 아들의 뺨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그 무렵 이방의 아들 유생박가가 관에 복돌이를 고발했습니다. 쓸모없는 바보가 마을의 양식만 축낸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사또 앞에 복돌이가 끌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은 관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역병을 잡은 약방문은 누가 낸 것이냐? 마을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복돌이가 데려온 여인 월선이올시다. 사또가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은 품에서 아버지가 남긴 약방 책자를 꺼내 바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의녀의 자격은 본디 천한 몸에도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낯빛이 바뀌었습니다. 고발한 박가가 오히려 무고죄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복돌이는 관아마당에서 은인이라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5냥으로 사온 기생은 5냥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복돌이는 다시 남의 논에 들어가 모를 심었고
월서는 삭바느질을 받아 밤늦도록 등잔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혀를 찼으나 말없이 일만 하는 두 사람을 더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월선의 기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관에서 맞았던 오래된 매 자국, 제대로 먹지 못한 세월, 그리고 아이를 뵌 몸, 세 가지가 한꺼번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는 초봄에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월서는 아이를 품에 안고 겨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 뒤 월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복돌이가 뜨거운 물을 떠와도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가늘어졌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월서는 마른 손을 뻗어 복돌이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바람 소리만 했습니다. 제 아이만 부탁합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월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돌이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월선을 뒷산에 묻고 내려온 밤, 복돌이는 봉당에 혼자 앉았습니다. 품 안에서 갓난아이가 꼼지락거렸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 머슴이었습니다. 논 한 마직이 없는 자가 갓난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젖은 누구에게 얻어먹이며 죽은 어찌 쑤어 먹일 것인가? 밤새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조 임금 7년에 나라에서는 기아수 양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아기를 거둔 사람에게 양부모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돌이는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관아의 방을 들여다볼 일도 없는 머슴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저 품 안에 작은 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힘 앞에서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밝자 복돌이는 강보에 싼 아이를 안고 마을길로 나섰습니다. 지나가던 안악이 멈춰서서 입을 가렸습니다. 아이들이 따라붙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바보 좀 봐라. 기생이 낳은 핏덩이를 안고 다니네. 머슴 주제에 무슨 자식을 키운다고. 복돌이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품 안의 아이만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날 저녁 복돌이는 아이를 무릎에 누이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금동이, 금처럼 빛날 아이. 아이는 작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복돌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운다는 것, 머슴에게는 조롱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온 복돌이는 쓰러져가는 촉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품에 안긴 갓난아기의 이름은 금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멀찍이 돌아서 갔습니다. 복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입에 미음을 떠 넣을 뿐이었습니다. 이듬해부터 복돌이는 남의 집 세경을 살았습니다. 소를 먹이고 논을 갈고 나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세경은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부 서당 훈장의 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금동이의 학비였습니다. 복돌이 자신은 보리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금동이의 상 위에는 늘 흰쌀밥이 놓였습니다. 복돌이는 아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서당은 마을 단위의 민간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훈장 한 사람과 아이들 몇이 모여 글을 읽는 자리였지요. 양반과 아이는 보통 대여섯 살에 천자문을 떼었습니다. 그것이 과거 준비의 첫 단추였습니다. 금동이는 남달랐습니다.
천자문을 단숨에 익혔습니다. 하늘천, 따지를 가르친 바로 그날 천자 전부를 외워왔습니다. 사설을 펼치자 줄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 뜻을 묻자 막힘이 없었습니다. 서당 훈장은 붓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복돌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소. 복돌이는 흙 묻은 손을 비비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을 어귀에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관원들이었습니다. 창을 든 자가 앞장섰고 아전이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 기생의 자식이 여기 숨어 있다. 역적의 피를 이은 놈이다. 내놓아라. 마을 사람들이 문틈으로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관원들이 복돌이의 초가로 들이닥쳤습니다. 금동이는 뒷마당 땔감 더미 속에 웅크렸습니다. 복돌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우통을 벗어 내던지고 맨몸으로 관원 앞을 막아섰습니다. 없소. 이 집에 그런 아이는 없소. 매가 날아왔습니다. 몽둥이가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복돌이의 살같이 찢어졌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피가 흘렀습니다. 다시 한 대, 또 한 대. 무릎이 꺾였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이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복돌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두 손을 짚고 버텼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금동이가 숨어있는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관원의 팔이 지쳤습니다. 아전이 혀를 찼습니다. 정말 없는 모양이군. 가자. 말발굽이 멀어졌습니다. 복돌이는 그제야 땅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뺨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복돌이를 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할멈이 말없이 약초 한 줌을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어떤 사내는 쌀 한 되박을 마루에 올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조롱하던 입들이 다물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동이는 훨훨 날아올랐고 복돌이는 늙어갔습니다. 15이 된 금동이의 어깨는 제법 벌어졌고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복돌이의 등은 굽었고 머리는 희끗해졌습니다. 훈장이 금동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골에 더 있을 아이가 아니라고. 한양으로 가야 한다고. 떠나는 날 아침 금동이는 살인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3번 올렸습니다. 복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이의 보찜끈을 한 번 더 고쳐 메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금동이가 고개를 돌려 길을 나섰습니다. 복돌이는 살인문에 기대어 그 뒷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는 몇 번의 흉년이 들었고 몇 사람이 죽었고 몇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행랑채 한쪽 귀퉁이에서 홀로 늙어가는 한 사내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듯 그대로였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마디는 굵게 뒤틀렸습니다. 반나절 일도 버거운 몸이었습니다. 허름한 행랑채의 문풍지가 바람에 울 때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을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난데없이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필, 두 필, 세 필. 먼지가 일었습니다. 빨래하던 안악이 허리를 펴고 밭 갈던 노인이 쟁기를 멈췄습니다. 관복 차림의 일행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자의 어깨가 곧았고 허리에는 무엇인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아이들이 달려 나왔고 어른들은
길섭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말이 멈춰 섰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둥근 쇳덩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마파의 위에서 한 번 번쩍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목소리가 관아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의 아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원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왔고 이방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암행어사란 왕이 비밀리에 파견하는 감찰관이었습니다. 왕이 친히 봉서를 내려 신분을 감춘 채 민정을 살피게 했고 마패를 내보여 신분을 증명하면 탐관오리를 그 자리에서 파직시킬 수 있는 왕의 눈과 귀였지요. 젊은 어사는 관아를 차에 들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관복 자락을 여미고 말곶비를 아랫사람에게 넘긴 뒤 마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텄습니다. 그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다 무너져가는 행랑채 앞이었습니다. 문턱에 앉아있던 늙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사가 머리에서 사모를 벗었습니다. 관복의 띠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마른 흙바닥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복돌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굽은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사는 품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장이 선명한, 두껍고 단정한 문서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조정에서 내려온 문서입니다. 어머니의 기적이 지워졌습니다. 기생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어머니는 양인으로 복적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역적 연좌도 풀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기생이 아니고 저는 역적의 자식이 아닙니다. 복돌이의 뒤틀린 손가락이 문서에 닿았습니다. 굵은 손마디가 종이의 가장자리를 더듬었습니다. 그 거친 손 위로 뜨거운 것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월선의 이름이 기생명부에서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소문은 한나절 만에 마을을 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행랑채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때 우물가에서 바보머슴이라 부르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복돌이 날이 그 말을 먼저 꺼낸 것은 10년 전 그의 밥그릇에 돌을 던졌던 그 사내였습니다. 다른 이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물가의 그 사람들이 이번엔 다르게 서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밤 조용히 행랑채를 나왔습니다. 지팡이 하나에 몸을 기대고 논두렁 끝까지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보리 이삭 위로 길게 지나갔습니다. 그는 그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 땅도 없고 이름도 없던 이들은 양반가의 머슴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어린 여인들이 빚에 팔려 기생이 되었고 또 한편에서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는 기아수양의 풍습이 민간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으나 그 벽 사이사이로 사람의 온기가 스며드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복돌이의 이야기는 바로 그 틈에서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복돌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5냥 하나가 죽어가던 여인을 살렸고 10년의 선행이 그 여인의 이름을 기생명부에서 지웠습니다. 역적의 자식이라 쫓기던 아이는 10년 뒤 왕의 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도는 차갑고 신분은 엄격했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순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는 한 머슴의 선택이 어떻게 세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선조들은 그 기억을 이야기로 남겨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소름 돋고 감동적인 예시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